빌 게이츠, 게이츠 재단 이사장을 접견하고 글로벌 보건 협력과 AI 미래산업,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대통령은 윈도우즈로 세상을 보는 창을 넓힌 소프트웨어 혁신의 의의를 평가하며 백신 개발 등 글로벌 보건과 친환경 발전 시설 개발 등 새로운 공공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이사장은 AI 과학기술의 등장과 함께 발전과 진보도 있지만 의료 서비스 분야의 비용 상승이나 저소득 국가에서의 차별이 우려된다며 다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게이츠 이사장이 AI나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고 소형 원자로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며 세계 시장에서의 화력이 점차 늘고 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 덕담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 확답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MBC 정상빈입니다. 저 이재명 대통령 일본 외신 인터뷰 관련해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가지 있는데 먼저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존중하겠다고 입장 밝히시면서도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언급하셔서 이 위안부 문제 해결 방향에 대한 대통령의 의중이나 염두에 두신 해법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과는 또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보시는 사과의 수준이나 예정하신 수준이랄 게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잊고 넘어서는 한일 관계 만들고자 한다고 하셨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좀 어느 정도 진전된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도 가능한 범위에서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위안부 합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요미우리 인터뷰의 내용 같은 경우는 8.15 경축사 부분과 좀 연동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거를 직시하되 좀 더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나가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국민적 동의와 합의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일 관계라는 부분은 과거의 문제를 덮는 게 아니라 직시하긴 하지만 그래도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방향이 될 것이다. 이 말과 연결되고 방금 여쭤보신 국민적 동의의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눈 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가 뭐였죠? 제가 제 글씨를 못 알아보겠네요. 이번에 저희가 과거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라는 경축사를 했을 때 한편으로 이시바 총리는 또 반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제 반성과 저희가 끊임없이 요구했던 사과는 어느 정도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은 국민적으로 충분하다고 여길 때까지라는 이런 전제가 달려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날 한편으로는 또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헌납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공물 헌납과 물론 직접 가서 참배를 한 다른 강요들과는 다른 모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라는 말이 13년 만에 나온 매우 꽤 발전된 단어이긴 했습니다만 공물이라는 현실과 조금 어느 정도 희석되어서 국민들에게 전달된 바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모두 고려하셔서 결국은 반성이나 사과라는 표현이 일회적이거나 혹은 국민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다 끝났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는 국민적 정서를 전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대중 오구치 선언과 혹은 거기에 준하는 정상회담 결과로서의 선언문이 나오냐라는 질문이셨는데, 김대중 오구치 선언이라는 이 이름에 드러나 있다시피 일방적인 혼자만의 선언만으로 사실 이건 만들어지기 어려운 선언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측의 경축사 내용들을 좀 보자면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짐작할 수 있는 혹은 국민적으로는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고요. 네, 마지막 조율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상들 간의 합의문이 구체적으로 나오게 될지 그리고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담길지는 아직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마련되는 대로 공개를 할 거고요. 한편으로는 이는 김대중 오구치 선언 정도 수준으로 앞으로 그 한미일의 관계에 있어서의 한일 관계를 좀 더 실용적인 의미에서든 국익의 차원에서든 잘 개선해 나가 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워딩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순방 일정에서 일본을 먼저 미국보다 먼저 가는 물론 가는 길이긴 하지만 이 여정은 지금 그 과거 아직 우리나라가 제대로 대한민국이라 부르기 어려웠던 시절 한번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을 갔던 시절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있는 일인 만큼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적 의의가 합의문에 실릴 수 있기를 바라는 국민적인 지지에 대한 어떤 대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한국경제신문 김형규 기자입니다. 오늘 그 원전이랑 SMR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셨다고 했는데 빌 게이츠가 세운 테라파워라든지 그 SMR이나 원전 관련해서 협력 방안이 좀 논의된 게 있다면 구체적으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짧은 대화 가운데 그렇게 구체적 이야기가 오간 거는 아니고요. 이제 AI 미래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AI 미래 기술에 있어서는 필연적으로 굉장히 많은 전력 소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SMR 같은 경우에 오히려 이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라고 말했을 때 저희 대통령께서는 한국이야말로 SMR 강자가 될 수 있다. 우리 기업들도 많이 준비하고 있고 해외 시장에서도 한국의 SMR이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네. 네, 먼저 드셔가지고 먼저 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박형원 의장 듣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이상원입니다. 좀 연결된 질문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통령께서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전 건설에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한수원과 그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합작 투자 형식으로 이제 원전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다뤄질 수 있을지 여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들은 매우 다양하게 지금 카드가 있고 어떤 의제가 구체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익을 가장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고려된 바는 아니고요. 검토된 바는 있지만 이것이 최종적인 어떤 안을 실릴지 그런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확인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이호성입니다. 그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는데요. 그 이번 필리 조선소 방문에 트럼프 대통령 같이 가시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어제 그 뭐 사실 들은 바 없다고 이제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그 반도체 보조금 대가로 미국 행정부가 삼성전자 지분을 요구했다는 내용, 이거 혹시 사실관계 어떻게 되는지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부분은 상세 일정이기 때문에 제가 대답드리기 일단 어렵고요. 내일 안보실장께서 상세 일정과 비롯한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에 관한 따로 기자분들을 위한 간담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그때도 아마 그 부분은 공개하기 어려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주요 참석자고 게다가 미국 정상일 경우에는 저희 엠바고 이상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좀 그거는 확인이 어려울 거라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사실 무근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인텔사가 보조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주식으로 바꾸겠다 이 얘기잖아요. 주식 보유 물량으로 바꾸겠다. 그러나 한국 기업은 아직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전제에 포함이 되지 않고 기업 측에서도 받은 연락이 없다라고 확인을 했고 저희도 사실 무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좀 레버리지로 이렇게 오히려 우리 측이 아닌 쪽에서 다양하게 좀 소문이 돌았던 게 아닌가 제 짐작입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여하튼 사실 무근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가 아니라 사실 무근이다라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네. 네, 대변인님 JTBC 이승환입니다. 앞서 주미 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됐다는 보도는 나온 바가 있는데요. 이번 첫 한미 정상회담 때 혹시 그 내정자께서 함께 이렇게 임명이 되셔서 함께 할 수 있을지 좀 여쭤봅니다. 네, 그 부분은 이제 아그레망 절차 같은 경우는 저희 정부 쪽에서 진행하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아그레망 절차가 뭐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좀 생각할 수 있는 문제 아닐까 싶네요. 네네. 네. 네, 서울신문의 박희석입니다. 요미우리 인터뷰 내용 한 가지만 여쭙고자 하는데요. 대통령께서 한일 경제협력 관련해서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 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게 일본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CPTPP 가입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봐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최종적 검토 사안이 어떻게 결론이 맺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일단 굉장히 도전적인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진짜 조금 미래에선 달라져야 되고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혹은 협력 관계라는 게 더더군다나 더 중요해진 시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은 아직은 정확하게 여러 가지 국익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긴 하지만 어떤 식의 결론이 내려질지는 모르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연합뉴스TV 장윤입니다. 아까 브리핑에서 게이츠 이사장이 대통령에게 한미정상회담 잘하면서 덕담을 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별다른 조언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대통령이 공개할 만한 한미정상회담 네. 관련 발언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 이제 대화를 닫으면서 두 분이 나눈 덕담이 있었고요. 재미있는 얘기 있었지만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냥 농담으로 주고받은 말들이라서 굳이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예, 1대1 김유성이고요.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연결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긴 한데 한미 정상회담 외에 예를 들면 우리나라 AI나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 관련돼서 좀 게이츠가 좀 덕담한거나 아니면 조언한 게 혹시 또 추가로 있을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30분이 순차 통역을 통하면 그렇게 아주 매우 긴 시간은 또 아닌 점을 좀 양해해 드리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요 분야들에 대해 짚었고 제가 좀 압축하긴 했지만 거의 모든 내용들을 전달 드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다른 질문 없으시면 네. 그래서 오늘 브리핑은 제가 오후에 하나 정도 그냥 현안 브리핑 하나 정도 더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무수석께서 원래는 뒷백으로 하시려고 했던 것을 실장님들 기자 간담회처럼 안기령 부대가 이제 사회 보면서 그렇게 방식으로 기자 회견 형식으로 좀 바꿔서 진행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수보 회의가 있고 대수보 회의 끝나면 홍보수석이 브리핑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늘 브리핑 일정은 그렇게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